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615 104회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진행자 황선 진행자께서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함께 투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이사 권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반도 전역이 지금 폭파 그리고 폭파 직전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강정이 폭탄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의외로도 북미 관계는 분풍을 타고 있는 모양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반도 정세, 북미 관계와 그리고 남북 관계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단으로 치닫는 최고 존엄 모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채널 615 10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반도 오늘 시간에도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영상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영상을 동아일보가 보도한 영상입니다. 북측에서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분노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요 주제로 한반도 오늘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일 그 보도를 보시면서 느끼고 계실 텐데, 자, 지난달이죠. 2월 29일 날 이제 북미 회담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평양에서 동시에 회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 북미 간의 지금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육자회담 북측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있죠. 토론회에 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미 간에 또 그 영양식량 지원 문제를 관련해서 회담을 이제 베이징에서 했죠. 네.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이 또 미국 가서 공연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여름에 간다고. 네, 그리고 교향악단도 가서 공연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북미 간에 굉장히 지금 막혔던 것이 본물 터지듯이 지금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건 좀 더 정반대로 남북 관계가 지금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북측의 대응도 있고 남측의 대응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나도 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남쪽 언론에도 많이 보도는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된 게 2일입니다. 3월 2일 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이 성명을 발표해서 이 남쪽에 이 이른바 이제 최고 존엄 모독 사건이라고 하죠. 군부대에 북한의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최고사령관 사진을 붙여놓고 밑에 이제 국렬한 구호를 써붙여놓은 곳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에 국방위원회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4일에는 이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죠. 여기 대변인 담화가 있었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아주 표현이 이렇게 격렬한 표현을 지난 이 4년 동안 쓴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우리 군대와 우리 인민의 생명을 어째보려는 날벼락 맞을 광란이다. 성전은 이미 선포되었다. 조선반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처럼 발악해온 이명박 역적 패당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언론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30건씩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이런 데 하루 30건씩 이렇게 보도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보도들 대부분 북한의 이 격양된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거고요. 국민대회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4일 날 평양에서 15만 명이 모여서 최고 존엄 모독 역적 패당 규탄 평양시 국민대회를 했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의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군대 입대를 하겠다 혹은 이제
제대를 한 사람들이 다시 복대를 하겠다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 만에 170만 명이 탄원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격앙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170만 명이 그 탄원했다는 것이 그 몇 년 전에 들었던 그런 뉴스 같은데요. 이게 94년도인가요? 네, 93년일 겁니다. 3년도인가요? 네, 그때 준전시 상태 선포를 했었죠, 북한에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군대 입대를 탄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요거는 거의 뭐 이 한반도 전쟁 국면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탄원 운동이 93년도, 4년도 요 시기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단으로 좀 치달았을 때, 요럴 때는 뭐 북미 간의 뭐 전쟁 위기였죠. 네. 그 뭐 시기 때.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쟁 직전까지 뭐 전쟁을 뭐 명령만 내리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뭐 그거는 뭐 다 이제 그 밝혀졌죠. 그 사건 관련 당시 사건은. 그래서 폭격을 준비하는 몇 시간 전까지 갔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 시기만큼이나 오히려 그때보다는 뭐 더 심한 반응 같은데 최고 전원 모독 사건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사건이고 북에서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지요? 예. 이 사건이 최초에 이제 시작된 거는 언제냐면 그 2월 28일인가 9일인가 됐을 거예요. 그 헤럴드 경제라고 그 경제 신문인데 여기서 그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에 이제 어느 군부대에서 군내 행사를 했습니다. 영내 행사를 했고 이걸 대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 인사들도 들어와서 행사를 보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그 헤럴드 기자가 그 취재를 갔다가 이 내무반을 공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반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봤는데 사실 내무반에 뭐 취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 평범하고 똑같은데. 근데 신기하게 내무반 문짝에 특이한 사진과 구호가 붙어 있길래 이제 좀 특이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대대적으로 뭐 알려진 건데 보면은 보통 군대 내선 사진 촬영이 금지가 돼 있죠. 금지가 돼 있는데 이날은 이제 행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기자를 초청한 것 같고. 근데 내무반은 사실 행사하고 무관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내무반으로 이렇게 와서 사진 찍게 한 거는 의도적으로 이거 보여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내무반에 뭐 사진 찍을 게 없어서 결국 둘러보다가 문짝에 붙어 있는 그걸 보고 이제 사진 찍어 간 거니까 그걸 보도를 해달라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하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사진을 붙여놓고 그 밑에 이제 뭐 아주 험악한 부호들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부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적관념 고치를 위해서 이런 표를 붙였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구호가 인천 지역 상당수 부대들이 이런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문에 공개된 곳이고 사실은 인천 지역의 다른 부대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북한에서는 사회 체제가 수령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는 걸 상당히 강조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은 전체 이제 국가 자체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인식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고 뭐 남쪽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그 아랍권에서 그 코란 모독 사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간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코란 뭐 찢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랑 사실 그랑 비슷한 거다. 이건 조심해야 될 문제 아니었던가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죠. 예. 자, 그러면 그 진짜 제가 딱 들으니까 이게 우연적인 건 아니네요. 예, 좀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보도를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영내를 이제 개방하는 것도 이제 흔치 않은 일이고, 또 내부반을 또 공개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사진 촬영을 허용한 것도 흔치 그렇죠. 않고.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인천의 한 부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부대에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런 게 좀 또 확인이 되는군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부대만이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그렇죠. 굳이 인천만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적관, 뭐 이런 관점을 잘 세우기 위한 자체 내부적인 일이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전체 부대 내에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원래 정상적인 정부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뭐 연평도 사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연히 이걸 이제 사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왜 그러느냐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안보라는 게 위기를 증폭시키는 게 안보가 아니라 위기를 완화시키는 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명장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5일날 그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이 비방부터 중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게 기본 순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에 나서는 것이 보다 앞선 수순이다. 그래서 남쪽에서 뭐 대화 제의를 했는데 너네가 그걸 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일인가 그 국가 뭐 안보 회의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고 나서 이 국방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방부 장관은 7일 날 연평도를 방문을 해서 군대는 이 적개심과 복수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지금 이제 천안함 사건이 3월 말에 그 2주기가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시에 원점과 지원 부대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해야 된다. 뭐 북이 사격하면 거기에 10배까지 대응 사격하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탈북자 송환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 북한이 뭐 식량 배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북한을 또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이 사건이 시작된 것부터가 뭔가 의도성이 있어 보이고 이게 북한에서 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걸 무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북한을 더 자극하고 있는 거죠. 뭐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저러는 건 지도 체제가 불안정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북한의 이제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자극을 하고 있고 통일부 같은 경우도 뭐 그 불필요한 그런 얘기들을 해서 북한이 마치 북한 지도부가 뭐 북한 주민들을 굶겨서 뭐 일이 발생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사태를 어떻게 하면 더 자극해가지고 더 확대시킬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날 요게 처음 북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히고 네. 지금 뭐 복대 탄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6일날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6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이 입장을 정한 것 같죠. 그렇죠. 대북 관계 관련한 입장을 정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연일 이제 북에 대해서 북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뭐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천 문제, 무슨 탈당, 그죠? 뭐 네. 불출마 이런 것들을 어떤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죠. 네. 또 남쪽에서는 또 제주도 강정마을 이 문제로 굉장히 지금 기강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자, 이 한반도 전쟁 위기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이대로 가다는 정말 이 기회의 충돌, 전쟁, 뭐 교전, 뭐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정말 이제 심각한 건 북한이 이 정도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도 처음이고 여기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뭔가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사실 충돌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좀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사이에 뭔가 이 대화가 되고 합의가 되고 이런 과정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왜 우리는 빼놓고 이번에 고위급 회담도 사실 그 전에 1차, 2차 고위급 회담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한 다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 남북 대화, 후 북미 대화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약속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3차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남북 대화 없이 그냥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완전히 소외되고 있고 미국조차도 이명박 정부를 잘 안 챙겨주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띠게 되니까 이명박 정부 상당히 불만이 생겼고 야 여기에 끼어들어가
같다. 우리가 좀 끼어들어야겠는데 끼어들 방법은 없으니까 재를 뿌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에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북미 대화를 가로막으려는, 방해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월 2일 날에 그 북의 공개 질문장 나왔을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북미 사이에 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로막기 위해서 이명박 이 정부가 뭐 계속 방해 책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비슷한 게 아닌가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든지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는 거를 막아보려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 11일에 있는 총선 그리고 이제 멀리 내다보면 대선까지 뭐 내다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총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딱 2년 전이죠.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4월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이때 그 어떻게든지 이 천안함 사건을 활용을 해서 선거에서 뭐 재미를 보려고 했다가 사실 역풍을 맞았어요. 그럼 역풍을 맞았으면 이제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이제 북풍은 한물 같구나. 이 북풍으로는 표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처지가 그리고 새누리당의 처지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선거에서 결국 기댈 거는 또 북풍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고 천안함 가지고 역풍을 맞았으니 천안함보다 더 큰 북풍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총선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절대 않겠죠.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모욕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지 않는 게 또 북한의 그동안에 이제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이제 자신들 자극하고 나섰을 때 아예 자극 자체를 할 생각을 못 하도록 상당히 크게 더 이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총선 전까지 위기가 증폭되면서 뭔가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우려를 해봅니다. 전쟁이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면전으로 갈지 국지전에서 끝날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충돌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충돌의 양상은 뭐 연평도를 뛰어넘는 수순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근데 저것도 있단 말이죠.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해관부 정상회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죠? 자, 오늘 아까 뭐 뉴스 보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이 불참을 한다고 했다고 그랬나요? 아, 예. 분위기가 갑자기 또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이제 이걸 또 외교적 직접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건데, 그럼 이 해관부 정상회의까지 좀 조용히 가고 싶다 이런 요구는 있지 않을까요? 그게 참 이제 모순된 건데, 사실은 총선 직전에 이런 회의를 잡은 것 자체가 사실 총선 때 활용해 먹으려고 잡은 것일 테고, G20 회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 국제적 신용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회의를 받았을 텐데 그럼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주요 나라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사실 분위기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괜히 갔다가 분쟁 지역에 갔다가 화를 입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직전에 갑자기 북에서 뭐 포사격 훈련을 한다거나 뭐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이건 상당히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이 회의를 안전하게 치르고 싶다면 그 전에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회의가 충분히 자신들의 표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 회의가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건 맞냐? 안건 자체가 좀 이 민감한 안건이에요. 핵 문제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이 환경단체라든지 뭐 진보 진영에서는 핵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일본에서 뭐 후쿠시마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반핵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불을 지펴가지고 한나라당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뭐 새누리당 전반의 입장은 아닌데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꼭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이 불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해관부 정상회의를 별로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더 커지더라도 이 안보 정상회의가 굉장히 뭐 수소가 되더라도 어쨌든 이 대북 강경 정책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오히려 강경 정책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그래요. 그죠. 이게 작년에 G20 그 전에도 그 한반도 뭐 평화 이제 안정적 관리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는 해관부 정상회의가 지금 이게 많이 또 이슈화가 또 안 됐어요. 네, 많이 뭐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금 경찰들은 뭐 많이 다니던데 알려지지도 않고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보다는 이 대북 강경 정책을 더 강화하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자, 내기 하나 할까요, 우리? 해관부 정상회의에 네.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러시아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가지고 그렇죠. 새 지도부가 왔고요. 중국은 아직 그죠? 그 후진타오 주석 체제인데 곧 여기도 그 시진핑 부주석이 이제 주석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예. 러시아가 대선이 지금 며칠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취임 자체가 그 회의 전까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4월 초쯤 아마 취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왜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이게 임하는데. 그랬어요. 메드베데프가 이제 오면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어차피 이제 며칠 뒤면 대통령 그만둘 건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오려고 할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반드시 축소될 수밖에 없고 벌써 지금 축소된 거죠. 그렇죠. 축소될 수밖에 없고 김셀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자체가 유용성이 있느냐. 유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중국, 러시아는 반드시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100%. 예. 그거는 내기를 합시다, 여러분. 확신이 있군요. 네. 사실 이 회의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게 NPT 체제가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그걸 대체하려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NPT 체제가 왜 불안해졌냐면 지금 뭐 북한도 핵무기 가져버렸죠. 그다음에 이란도 핵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있고 지금 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갖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핵 보유국들이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이 그렇다고 북한에 뭐 응징을 가했다거나 이란에 응징을 가했다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 보유국들이 볼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한테는 핵무기를 못 갖게 하면서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막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을 안 하네? 그럼 우리는 왜 가지면 안 되지? 그런 이제 불만이 한축에 있는 거고 또 한축으로는 원래 NPT 체제라는 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핵 군축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근데 핵 군축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들은 자신들의 의무는 제대로 안 지키면서 핵 비보유국들에게 계속 핵을 못 갖게 하는 것만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NPT 총회 할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뭐 핵 보유국들 거의 성토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NPT 체제가 이제 점점 불안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핵 안보 정상회의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미국이 새롭게 좀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북한과 이란 문제가 걸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제일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들려온 얘기는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합니까? 지금 가장 메인 이슈가 그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알맹이 없는 회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정말 내용부터 일단 알맹이 없는 회의가 되고 있고 형식에서도 주요국들은 벌써부터 빠질 생각하고 있고 귀찮은 거죠. 결국은 이게 이런 이제 회의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요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 북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군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발표에 의해 성전을 진입하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발언 내용 중에 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통일부가 작년에 표적시 사건 뭐 이런 거 그 뭐 존엄 모독 사건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죄 편지를 보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통일부는 보내긴 보냈는데 사죄 편지는 아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전통문은 보낸 적이 있지만 편지는 보낸 적이 없다. 자, 이게 항상 이런 식이죠. 통일부는 계속 4년 내내 그랬어요. 사죄문을 또 원본을 또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계속 발표를 하면 네. 지난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 비밀 접촉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동영상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 혹시 지금 뭐 겉으로는 이렇게 그죠? 강경하게 이제 맞받아 나간다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또 물밑 접촉 또 판문점 전통문을 통해서 일정하게 뭐가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부가 전통문을 보냈고 그 내용은 이제 이게 일선 군부대에서 임의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자제를 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으로 전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통일부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사죄문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겉으로는 뭐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그거 우리 자체로 하는 일인데 왜 북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좀 자제시키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했다는 건데 지금도 아마 그 물밑 접촉은 시도는 하는 것 같아요. 물밑 접촉을 시도는 하는 것 같은 시도를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북한이 실제 의도가 뭔가 실제 생각이 뭔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려는 그런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접촉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북의 이제 리용호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그리고 남쪽에 임성남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참관으로 이제 가가지고 둘이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안 만났습니다. 뭐 토론회는 같이 있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긴 있었겠죠. 근데 뭐 대화를 전혀 안 한 것 같고 뭐 북의 이제 리용호 외무성 이제 부상 같은 경우는 만날 생각 없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남쪽에서 뭐 그런 식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네 이제 만나서 할 얘기 없다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남쪽에서는 어떻게든 좀 만나서 북한이 정말 이거 뭐 내려오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뭔가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건 좀 알아보고 싶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지금 분위기가 계속 북미 합의 전부터 남쪽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어요. 뭐 병충해 방지 회담도 제안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도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죠. 네. 혹시 답변이 뭐 부정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아예 답변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미 합의 이후에 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동안 이제 요 사건 전에는 그나마 좀 대화가 간간히 이어지기도 하고요. 편지를 주고받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남쪽과는 전혀 뭐 상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형국에서 지금 전쟁, 뭐 성전, 불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확연히 지금 다른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전쟁과 뭐 교전, 뭐 최소한 국지전 이상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그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양식품 제공. 어떤 식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잘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뭔지. 예, 북미 간에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적으로 잘 진행했다 보도가 있는데, 북미 관계는 굉장히 순풍을 타고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빠른 시간에 마치 4월 가기 전에 다 끝낼 양 쉽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로 가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반대로 또 남북 관계 굉장히 지금 극단적인 성전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반도 이 문제에서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가 따라서 좋아지는 이런 것이 기본 패턴이었는데 이 패턴이 지금 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참 미묘한 이제 상황인데 일단 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양 지원 문제는 상당히 협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로버트 킹 북한 인권 대사 같은 경우는 협의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세부 작업은 이제 워싱턴에 이제 가서 보고를 하고 나서 뭐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이게 이제 이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첫날 회의를 하고 나서 남쪽의 한국 측 김수건 외교부 평화외교 기획단장을 또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한미 간에 좀 조율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국 측이 24만 톤에서 더 늘리거나 아니면 알곡 비중을 높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서 북한에 이제 약속했던 영양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강하게 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이제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한국이 사실상 어떻게든 북미 관계를 좀 해방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미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거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회방을 계속 놓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처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해요. 자신들에게 해가 되더라도 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2008년 쇠고기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그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집권 기간 내내 레임덕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요구하니까 그냥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이 뼛속까지 친미인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이 입장이나 행보가 대단히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눈치를 살살 보면서 대북 적대 정책으로만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이제 상당히 답답한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 그 북미 회담 결과를 좀 보면 좀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게 합의문이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합의문이 완성이 돼서 그걸 발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합의된 내용까지만 발표를 서로 알아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북은 뭐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미국은 그냥 언론 보도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알아서 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됐는가? 이런 형식을 띠게 된 건 결국 북한, 미국 둘 중에 한 나라에서 결과를 빨리 발표하자라고 재촉을 했고 합의문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누가 발표를 하자라고 재촉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번 합의문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게 유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의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인데 이거 역시 회담이 잘 되는 동안에만 안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별로 손해 본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회담이 잘 안 되면 바로 핵실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별 성과라고 내세울 게 없는데 이걸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건 미국이 발표하자고 요구한 게 아니다. 이건 북한이 발표하자고 요구한 거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계속 말 바꾸기 하고 이러니까 이 쐐기를 받기 위해서 발표하자. 합의된 만큼이라도 발표하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볼 때 미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당연히 반가울 게 없고 이 합의가 어떻게든지 합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걸 바라고 있을 텐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미국에게 불리한 합의가 됐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이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회담 합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이 계속 회방 놓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 막 대결을 해가지고 뭔가 충돌이 발생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야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 합의 이행할 수 있겠다. 이거 먼저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좋은 이제 빌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은 뒤에서 방조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긴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사실 한 가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분위기는 단순히 예전에 뭐 연평도 사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천안함 사건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다 해가지고 천안함을 빌미로 해서 거의 1년, 2년 가까이 회담을 끌어버렸거든요. 그때 북미 관계가 거의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아예 이제 터지면 연평도에 뭐 포탄 몇 개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심각한 뭐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이러면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정전협정상 미국이 가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서 미국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가면 북한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평화협정 지금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텐데 남북 간에 일이 터지면 미국도 당연히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터질 것이다. 앞으로 터지게 된다면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강하게 늘상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오히려 그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계속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관계가 일정하게 좋아지는 조건이 말이 되니까 곧바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게 된 거죠. 선순환이 됐어요, 그때는. 네, 그때 이제 정상회담까지 하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험악한 상황으로 간 거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남북 관계 애초에 원칙이고 뭐가 없이 개선의 의지가 없다. 평화 통일에 대한 기본 철학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마련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역할. 그래서 애초에 이 정부의 기본 목적이 북은 굴복에서 점령해야 될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지금까지 정책을 펴왔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을 뭐 하기 위해 회담하자, 뭐 이산가족들이 점점 많이 돌아가시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빨리 회담을 하자라는 그 주장 자체가 굉장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죠. 네. 그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제안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행태를 보면.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뭐 북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여전히 대북 적대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그 정책으로 미국은 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전문가들 얘기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초기부터 북한을 압박하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끊으면 북한은 망한다. 이걸 거의 신념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요. 거의 종교적인 그런 이제 신념화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더라도 설사 이명박 정부에게 피해가 약간 온다 하더라도 남쪽 경제에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버티면 된다. 버티면 북한은 망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임기 끝날 때까지 남북 관계 안 좋아져도 상관없다. 무조건 북한은 굴복시킨다. 이런 게 거의 이제 신념화되어 있는 그런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북 영양 지원 관련한 회담에서 알곡 지원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애초에 합의된 거는 24만 톤은 영양 지원으로 하고 추가 이 지원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현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곡 지원은 아마 이제 추가 지원해서 나오는 걸 텐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얘기한 건 뭐냐면 24만 톤에서 더 늘리면 안 된다. 라는 거고 알곡 비중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건데 아마 정확한 내용이 이거겠죠. 24만 톤에서 늘리면 늘리는 내용은 알곡 지원이 될 거니까 늘려서 안 되고 알곡 지원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국 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영양 지원을 지금 이번에 북미 간 베이징 그 실무회담 같은 경우에는 영양 지원을 위한 절차, 뭐 방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가 식량 지원까지 논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추가 식량은 알곡이 포함되는 식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제 쌍수도 좀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남북 관계 좋아질 리가 없어요, 지금. 그죠? 아니, 식량을 주는 걸 반대하면서 이산가족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제만 딱 짚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탈북자 송환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그 정치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갑자기 또 이것도 북미 회담 이후에 갑자기 또 부각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선영 박선영 의원이 단식 쇼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요걸 또 주제로 해가지고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탈북자 송환 문제를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예. 예, 지금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게 31명인데 31명 전원이 북송 이미 됐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이 일이 갑자기 여론에 뜬 것 자체가 이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 가로막으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기게 된 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중국 보고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쁘죠. 내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 입국자예요. 불법 입국자 받아가지고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하는 걸 왜 너네가 반대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중국까지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태를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건데 이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국민이다. 예, 한국이 보호해야 될 국민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 하나 있고요. 탈북을 한 이유는 북한에 돌아가면 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난민인 거다. 그러니까 난민이니까 난민 지위를 줘야 된다. 그래서 북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탈북자라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불법 월경을 한 겁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로 불법 뭐 미입국을 했다. 비행기나 배 몰래 타가지고 불법 미입국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체포가 되면 돌려보내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돌려보냈을 때 뭐 북한에서 뭐 처형을 당한다더라, 뭐 인권 유린을 당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북에 이제 송환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주장을 근거로 해서 송환을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그 탈북자들이 사실 이제 오래된 문제인 거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송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송환이 되면 북에 이제 그 노동교화소 뭐 이런 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중간 단계 뭔가 뭐 간이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사는 일단 받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간 사람이 이제 체포돼서 돌아온 거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사 경위를 이제 왜 넘어가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를 할 테고 좀 이제 이 위법 사항이 좀 심하다 싶으면 뭐 노동교화소로 갈 테고 아닐 테고 뭐 그럴 텐데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탈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이거 북한에서 범죄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해가지고 무슨 고문을 받고 죽었다.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주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물증으로 나온 건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이 다시 탈북을 밥 먹듯이 하고 있더라. 오히려 더 느슨해 보이는 그런 것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뭐든지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주장하는 건 참 웃기는 일이고 이게 오히려 지금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이제 평화로 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지금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송환 반대 기자회견에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예. 이 연예인분들이 농락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정치화하는데 그렇죠. 도구로 쓰인다. 이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뭐 심지어 안철수 씨도 뭐 여기에 가담을. 그랬어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북미 관계를 방해하고 남북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쇼다.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이 탈북자도 좀 용어도 좀 그런데요. 북한 뭐 이탈자, 불법 월경자 뭐 이런 용어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국제적인 관례상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똑바로 찾아야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도구로 쓰인다, 농락당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명심을 하고 이 문제를 좀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반도 오늘 같이 해주신 문경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